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카페에서 시장 진단, 추천주, 주식 관련 강의 등등 주식 관련한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슈퍼몽키라고 합니다. 네이버 카페명에 슈퍼몽키라고 검색하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하루의 특징주를 정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관심주를 뽑는 효과를 노립니다. 또한 전반적인 시장의 주요 섹터를 정리해 봄으로써 시장 마감을 하고 시장 흐름을 보는 눈을 키워줄 겁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주식들 정리를 하는 게 쌓이면 한국 증시 2,000개의 주식을 한 번에 다 알진 못해도 나중에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을 다루는, 그리고 본인이 잘 알게 되는 그런 수준이 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실력과 진정한 주식 투자를 추구하고자 하고, 영상이 그 과정에서 전달력이 더 좋기에 만들어서 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10월 17일 시장 마감 주요 섹터 짚어보고 특징주 혹은 관심주로 볼만한 주식들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유독 요약을 해보자면 유독 대북주의 반등이 거세게 나온 하루였고요. 그리고 일부 개별주 몇 개 관심 있게 볼만한 거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대북주에 대해서 먼저 코멘트를 해드리겠습니다. 대북주는 제가 카페 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중간에 이제 뉴스가 있었는데요. 어떤 뉴스냐 하면은, 그러니까 뭐 극비리에 비밀로 북한을, 미국의 기업이 북한에 방문했는데 그게 사료 곡물 관련한 기업이었고 또 광물 자원 개발 관련한 기업이 있었다라고 뉴스가 났습니다. 시기상으로는 9월이라고 표시가 돼 있고요. 허나 어떤 출처 정보통에 의해서 들어왔는지나 혹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이며 어떤 식으로 뭐 논의를 했는지 이런 거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죠. 그거를 딱 봤을 때 저는 생각이 든 게 일단은 굉장히 의심스러웠고요. 솔직히 입장 바꿔서 좀 다른 시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그런 기사 저도 쓸 수 있죠. 그런 인터넷 기사는, 뉴스 기사는 저도 작성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루머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출처가 명확하지 않고 어떤 정황이나 상황이 명확하지 않으면 일단 의심을 한번 하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이번에 대북주 급락이라던가 트럼프의 발언으로 인한 대북주 급락이라던가 혹은 그 시장 폭락, 미국 시장 폭락과 한국 시장 폭락, 전 세계적인 폭락이 있었죠. 그거에 미처 대처하지 못한 세력들이나 기관 외인들은 그거를 다시 반등을 해주면서 터는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그런 아무나 쓸 수 있는 그런 기사를 씀으로써 그 어떤 대북주, 아주 많은 대북주들의 반등을 노릴 수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들었습니다. 뭐 이거 자체가 증명할 길은 없지만 주식시장에서 하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게 잘 맞거든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서 너무 동요하지 말고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부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서 엄청난 떡락이 있었고요. 하지만 아무리 그게 떡밥이 의심스럽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대장주는 뭐 전국의 개미들의 수급이 다 몰리는 데다가, 그리고 보통 대장주 같은 경우는 상징적 의미로다가 잘 안 털죠. 잘 안 털고 세력들도 주식을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테마주 같은 경우는 여러 개를 같이 컨트롤해야 어떤 분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작전을 할 때는 같이 움직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표적인 테마주들과 함께 움직여주면서 대장주들은 또 강세를 유지해주고 파동을 움직여주는 모습이고, 샀다 팔았다 하기 때문에 세력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 보여줬고, 일부 수급이 약한 주식들 같은 경우는 내팽개쳐진 느낌으로다가 이제 끝나는 모습이었죠. 어쨌든 간에 한 번에 모든 물량을 털 수는 없고 또 이래저래 왔다 갔다 하면서 샀다 팔았다 할 거기 때문에 또 변동성이 증가가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대북주 오늘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뭐 세력이 털든 어쨌든 간에 일단 변동성은 유지가 될 수가 있고, 어쨌든 지금 장기적으로 가져가기는 좀 애매한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지금 앞으로 지금 바로 설명드릴 종목들, 강한 종목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고 메모를 해 놓으시고,
그런 매수 타점이나 이런 게 나왔을 때 단기 매매나 중단기 매매 정도는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은 몇 개 말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최근 강하게 움직여 줬었던 현대사료가 지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강하게 상한가로 진입을 하면서 대장주로서의 이미지를 굳힌 모습입니다. 그래서 별다르게 상한가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큰 거래량, 그러니까 리스크 회피하는 매물이나 손절 매물은 거의 안 보이는 상태죠. 그래서 상한가 따라잡기를 한 사람들도 지금 매물이 쌓여있는 상태일 겁니다. 현대사료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뉴스에 따라서 사료주로서, 그러니까 농업 사료주, 동물용 사료 제조업체니까 농업 사료주로서, 관련주로서 움직여줬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시아종묘는 이제 종묘 관련 기업이죠. 최근에도 북한에 대한 종묘 지원 때문에 어떤 등락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그 강세를 이어가서 모멘텀을 지속하는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대유도 비료 및 농약 제조하는 그런 사업 업체인데 최근에 8, 9월에 강했고 그 여세를 몰아서 오늘 강한 모멘텀을 보여준 모습이고요. 그리고 한국내화도 최근에 강했던 모습 나왔기 때문에 또 강한 모습 보여주고요. 지금까지 봐도 알 수 있듯이 주식은 최근에 강했던 주식, 그러니까 최근에 대장주로서 움직였던 주식이 강하게 이런 반등 시장이나 이럴 때 강하게 움직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래가 활발해져 있는 상태고 모멘텀이 확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이평선이라던가 추세를, 기술적 지표 자체를 좋게 가져갑니다. 최근에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해주면 이평선도 밑에 이렇게 정배열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이 많이 일어나는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그 특성도 일반 원칙, 주식시장의 일반 원칙, 그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고요. 리노스는 철도 관련주로서 움직였습니다. 오늘 광물과 농업, 비료 이런 게 직접적인 뉴스와 연관이 있었지만 그와 같이 함께 어떤 모든 대북주, 전반적인 대북주가 반등의 흐름을 같이 분위기 타서 투심 개선으로 보여줬고요. 그 중에 리노스는 철도 관련한 주식으로서 수급이 좀 들어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차트는 보시면 아시겠듯이 반등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흥철강도 어떤 광물, 자원개발 관련해 가지고 같이 묶이는 기업이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도 움직임이 있었으나 역배열과 수급 부족과 악성 매물을 이기지 못하고 주르륵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조비와 경농은 아주 전통적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올해 초부터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농협 비료 관련주죠. 조비, 경농도 오늘 움직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대북주 요정도 오늘 강하게 움직이는 것들은 요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대북주 반등과 지금 모멘텀 변동을 거래를 하고 싶으시면 이 중에서 괜찮게 생각되는 거를 고르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지금 관심주 드린 것 중에 골라서 거래를 하시는 게 좋고, 구체적인 추천주나 잡아가는 그런 것들은 카페에서 제가 상황 봐가면서 또 실시간으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북주에 대한 어떤 코멘트나 대응 방안 같은 경우는 요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개별주를 볼 건데요. 바른손은 이제 VR 관련한 주식이라고 보면 되는데, VR 사업에 대한 관심이 이제 재료고 명분인데, 사실상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억지로 쫙 올린, 그냥 한꺼번에 확 올려버린 느낌이 좀 있고요. 어떤 시가총액도 300억으로 아주 작기 때문에 아주 충분히 어떤 세력이나 그런 주가를 부양하거나 떨어뜨리거나 충분히 돈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가총액이죠. 300억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작은 소형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역배열 상태고요. 그동안에 급락이 심해서 반등 수급도 함께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엔 이런 주식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재반등이나 추가 상승이 있기도 하지만 사실상 역배열은 그런 장기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거래를 했을 때는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일단 좋은 주식이 많으니까 굳이 억지로 그럴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바른손 상한가니까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메디플란트도 뚜렷이 굉장한 뚜렷한 지금 이슈나 재료는 없는 상태인데 지금 상승 강한 하락을 통해서 반등 수급이 들어와 줬고요. 시가총액은 300억 마찬가지로 작죠. 적은 소형주가 반등도 크게 하는 그런 시장의 유행과 특성이 있다고 영상에서 몇 번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메디플란트 특별히 굉장한 이슈는 없는 상태고 한방에 확 올린 모습이면서 역배열 상태이기 때문에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리고 무너질 때 확 오르는 주식은 확 떨어질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HL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오늘 그 IR 관련해서 16일날 IR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기업 설명회나 혹은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서 어떤 기관 투자가들이나 사람들 모아놓고 이제 투자 관련 기업 관련 설명하거나 앞으로 향후 계획 설명하고 투자 진행하고 그런 거죠. 그런 건데 그 IR 그 16일 IR 개최로 이제 사업이라던가 경영 현황에 대해서 이제 기관 투자가와 얘기를 나누고 그렇게 했는데 그 영향으로 인해서 오늘 기관의 수급도 사모펀드에서 들어와 줬고요. 그리고 차트 자체도 일단 굉장히 오래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충분히 차트가 나올 정도의 기간은 꽤 됐죠. 매물대가 쌓일 정도의 기간은 꽤 됐고 기술적 분석이 들어맞을 정도는 됐고요. 그리고 우상향, 전반적인 우상향 모습,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우상향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최근의 고점, 그러니까 처음에 상장했을 때 고점은 뚫지 못했지만 그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고요. 최근에 전 고점을 돌파하는 상한가로서 굉장히 강한 모습, 그리고 여기서도 한번 매물 떨어내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더 좋았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떨어내주고 바로 가고 말고를 기대하기보다는 솔직히 바로 큰 상승을 이루어 주기보다는 어느 정도 눌리면서, 지금 전고점이 이 정도였으니까 한 이쯤에서 눌리면 가장 좋고요. 그게 아니라도 어느 정도 눌리면서 거래량과 기술적 조건이 맞아떨어지는 상황이 나오면 거래를 할 만한 충분히 괜찮은 관심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HL 사이언스 관심주로 넣어두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조화제약입니다. 조화제약도 오늘 강한 모습 보여줬다가 시장 막판에 이렇게 확 올리는 주식 같은 경우는 특히 2시 넘어서 혹은 2시 반을 넘어서 확 올리는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는 장 막판에 무너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자주 나오는 경우고요. 매물대가 쌓여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접근을 하더라도, 지금 매물대를 한번 소화는 했지만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소화될 수 없었을 수도 있고요. 좀 더 매물대를 소화하고 역배열을 뚫기 위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 조금 천천히 접근을 하는 게 좋겠고요. 기관 수급이나 외인 수급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지금 상황 자체가 기술적 분석이라던가 재료가 괜찮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주로 보여만 하고요. 지금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터진 모습이죠. 그래서 조화제약도 관심주로 두고 봐야 됩니다. 재료 같은 경우는 그 그러니까 이종 간의 그 이식 수술 관련한 재료인데요. 지금 뉴스가 나온 게 보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그러니까 바이오 이종 장기 이제 이식하는 거에 있어서 한국에서 최초로 이제 곧 이제 1월달, 아마 1월달일 거예요. 1월달에 시행이 된다고 이제 세계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이제 한국에서 그에 대한 관련한 임상 실험이 시행이 된다고 이제 뉴스가 나게 되면서 이제 조화제약이 그 복제약과도 관련이 있고 그 이종 그 복제 돼지, 그리고 그 돼지에서 사람으로 그 이종 이식, 장기를 이식하는 그런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화제약이 관련주로서 움직여준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이종 간의 복제 장기 관련주로서 조화제약과, 그리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지만 조화제약도 여러 가지가 섞여 있지만 엠젠 플러스도 여러 가지가 섞여 있지만 그런 복제 돼지 이종 장기 간의 이식 수술 그런 것과 관련이 있어서 지금 엠젠 플러스도 움직여줬고요. 지금 조화제약도 움직여줬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돼지에서 사람으로 이종 장기를 그 이식 수술하는 거에 있어서 조화제약이 관련주다. 그게 부각이 됐다. 뭐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자세히 아시고 싶으시면 뭐 뉴스 검색을 해보셔도 괜찮고요. 어쨌든 내용은 이해되셨을 거라 믿고요. 그래서 조화제약 그런 식으로 재료도 움직여줬고 재료 자체가 굉장한 기대감을 지속적으로 불러일으키거나 뭐 그럴 건 아니지만 일단 거래량 자체가 크게 나왔기 때문에 향후 어떤 지지를 보이는지 살펴보도록 관심주로 넣어놓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정도 봤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 같은 경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북주 관련한 거고, 그 시장이 조금만 안정되니까 먹을 것들, 그 많은 수익 기회들이 또 하나하나 계속 나오기 시작하죠. 최근에 제가 거래를 하는 거나 뭐 저의 움직임을 보셔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듯이 너무 큰 금융위기, 2008 금융위기 이후로 뭐 손가락에 꼽힐 만한 그런 너무 큰 폭락을 맞아버려서 특히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정신이 없고 주식시장이 원래 이런 건가 싶을 텐데, 그래도 원래 그렇진 않고 그냥 급락이나 폭락만 안 맞으면 항상 기회는 열려있고 자기가 하기 나름인, 찾기 나름인 게 주식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재밌는 시장이 이어졌었고, 뭐 내일도 지금 시장지수 자체는 추가적인 하락도 더 가능은 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는 제가 하도 그 아침 글이나 장중 카페 글에서 하도 많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뭐 더 말씀드리진 않겠고, 그건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는 게 더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추가적인 하락도 가능하고 그래도 매매하기에는 괜찮은 그런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각자 잘 대응하시고 최대한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성실히 꾸준히 일희일비 하지 않고, 여러분들도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마무리 잘 하시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